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막걸리 엑스포 이틀째인데 막걸리 많이 드셨습니까? 혹시나 할인을 안 해주고 바가지를 씌우는 그 막걸리 회사가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200%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막걸리 엑스포에 저희들이 특별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한 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막걸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가만 계신 분은 이 앞에 막걸리는 내게 아닙니다. 따라 하셔야 막걸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막걸리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지금 드리면 재미없으면 가버리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크쇼는 일반인들이 막걸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막걸리가 뭐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에게 막걸리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양조장을 경영하시면서 막걸리협회 고문으로 계시는 박성인 고문님하고 최근에 우리 전통주에 관련된 최근에 MZ세대들이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술 열전이라는 책을 쓰신 박순욱 기자님과 같이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박성기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셀프 소개를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막걸리 마시는 자리라 그래서 왔습니다. 취중막담, 원래 술 먹었고 안 먹을 때나 그냥 막걸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걸리에 대해서 진심인 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토크쇼를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박순욱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비즈의 선임 기자로 있고요. 2017년부터 한 6, 7년 동안 전국 양조장 한 200여 군데를 돌아다녔고 작년 말에 한국 술열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고향 떠나온 지 오래된 미국 친구 알렉스를 소개합니다. 알렉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전에 오래된 미국에 왔던 알렉스인데요. 오늘 조금 긴장돼서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일단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테크 리포터였는데 오늘은 술 리포터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약간 무시당하는 기분인데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네. 영어로?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Hey, what's up, everyone? My name's Alex. I'm excited to be here today. Thank you for letting me come to this place. I know all you understand this because I'm an English teacher. I'm actually at EBS. What's up, everybody? Let's do this. Everyone, baksu! 예. How's that? 네. 아주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넘게 저희 전통주 업계 산업 쪽을 취재를 오래 해왔고, 최근에 이제 봄내 미디어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이번 엑스포를 주최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라섬 막걸리 축제가 페스티벌도 하시고, 그래서 막걸리 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기셨고, 현재는 고문으로 계시는 박성인 고문님한테 우리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에게 소개한 저는 이제 한국 막걸리 협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별로 고문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대 2대 막걸리 협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는 오늘 이 모이신 막걸리 엑스포가 이제 2회째인데, 이러한 막걸리 엑스포뿐만 아니라 막걸리 축제 등 막걸리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 한 150개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막걸리, 뭐, 장, 뭐, 국, 뭐, 지, 뭐, 이런 다 우리 저희 회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회원사가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좀 고문으로서 그런데, 저희는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고, 특히, 어제 또 저희가 여기 AT센터 3층에서 했는데, 막걸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막걸리가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는데 약간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협회에서 했는데 저쪽에 위쪽에서는 막걸리를 위쪽 어딘지 아시죠? 북쪽 북한에서는 벌써 2012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막걸리를 벌써 그 나라의 무형문화재, 비물질 무형문화재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를 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협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혀 간단하지 않았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막걸리 협회가 처음에 창립될 때부터 막걸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막걸리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것들을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그 추진해온 결과 사실은 막걸리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최근에는 좀 뜸한데 올해부터 수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한 잔씩 할까요? 그리고 알렉스, 잔. 오늘 제가 이 토크쇼를 특별히 특별잔을 준비했습니다. 이 잔은 부영배라고 가야 그 고분을 발굴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토기로 그 옛날 그 가야 시대에 이 토기로 방울 소리가 나는 잔을 만들어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잔은 김해에 있는 도의 명장이신 탁원대 명장님이 만든 요령잔을 가져왔습니다. 뭐 아무거나. 탁한 술은 다 좋아합니다. 저희 이 있습니다. 왜 그쪽 테이블은 작은 잔이고 우리는 큰 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 잔의 넓이, 깊이, 네. 그런 좁고 넓음에 따라서, 이게 술이 혀에부터 닿느냐, 그래서 퍼지느냐, 아니면 큰 구경으로 해서 마셔서 확 들이킬 때 그 맛이, 향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느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두 분께는 큰 잔, 우리는 소구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큰 잔으로 마셔서 대취해서 네.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런 깊은 뜻도 있다고 봐야 좋습니다. 됩니다. 저희가 망가지는 모습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네. 기꺼이 또 같이 또 우리 잠깐 저기 자, 앞에 자리 계신 분부터 같이 건배하시고요. 자, 우리 또 건배 또 합니다. 막걸리는 국주다. 오케이. 막걸리는 국주다. 국수가 아니고 국주. 이거 좀 작은 막걸리는 편인데요. 국수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또 그 와. 패널 분하고 그냥 안 되니까 그 요즘은 그 안주가 무슨 막걸리는 전이다 이런 관념들이 많이 깨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작가님 혹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과 이 음식의 이런 뭐 페어링 뭐 콜라보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주를 먹고 이러는 이유가? 예, 술과 음식 예. 벌써 술이 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술은 곧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음식의 일종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 같은 생각은 뭐 우리 이 동양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와인 같은 경우도 대개 와인은 항상 음식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먹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도 오래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술과 음식이 이제 뭐 궁합이 있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뭐 페어링이다, 뭐 프랑스식으로 표현하면 뭐 마리아주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막걸리에 특화된 안주가 있고 막걸리에는 맞는데 뭐 약주나 소주에는 맞지 않는 그런 안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걸리하고 아니 이제 술과 음식은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특별한 뭐 음식이 술과 어울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막걸리하고 약주, 소주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주가 그 세 개인데 그 막걸리, 약주, 소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막걸리, 약주, 소주 가장 큰 차이점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 쌀을 물과 누룩을 빚어서 만들면 그게 탁주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을 타서 걸르면 그게 막걸리가 되고 물을 타기 전에 맑은 부분을 떠내는 그것이 약주고 또 약주나 탁주를 정류를 하면 쌀소주 정류주가 되는데요. 도수가 뭐 막걸리는 요즘 흔히 먹는 막걸리는 도수가 물을 타서 한 6도 정도 되고요. 근데 약주는 되게 물을 안 타기 때문에 도수가 한 14도, 뭐 많은 거는 뭐 그 20도 가량 되는 약주들이 있고, 그리고 쌀 정류주 소주는 40도짜리들이 많고요. 25도짜리도 많습니다. 25도는 물을 꽤 많이 탄 술들입니다. 자, 그러면 막걸리는 6도, 약주는 14도, 뭐 소주는 40도. 그럼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꽤 차이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이렇게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낮은 술, 도수가 낮다, 쉽게 말해서 좀 가벼운 술들은 안주도 좀 가벼운 안주. 예를 들면 뭐 막걸리에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이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술은 알코올 도수 낮은 술은 좀 가벼운 안주. 그리고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좀 우리가 뭐 무겁다고 하는 안주는 뭐 예를 들면 좀 매콤하다든지 양념이 좀 강한 것들. 뭐 이런 도수 높은 술은 안주도 조금 강한 안주가 낫다. 왜냐하면 술과 안주라는 게 술이 음식을 이겨서는 안 되고 또 음식이 너무 술을 눌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술과 음식이 적당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적당히 겨루고 있을 때 술의 맛이 더 배가 되고 음식의 맛도 훨씬 더 배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술과 음식은 좀 고려해서 마시는 게 좋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술만 마시지 말고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술이 덜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술은 술만 마시지 말고 음식도 같이 먹고 더 좋은 거는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먹으면 좋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작가님 말씀에 보완해서 저 나름의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린다면은 뭐 큰 뜻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요리 현존하는 최고의 오래된 요리서가 이제 산가 요록이라고 있습니다. 산가 요록이든 주방문이든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서적들을 보면은 대부분 음식하고 술이 같이 나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술과 음식이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술만 따로 먹지 않고 반주 개념으로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걸리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어머니 같은 술이기 때문에 모든 안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안주에 우리는 5,000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회를 잡아먹든 다 막걸리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는 페어링이 필요 없습니다. 다 페어링이 돼요. 다 맞춰줘요, 막걸리. 시험 여러분 가해보세요. 다 맞습니다, 막걸리. 페어링에 대한 영어 단어의 우리말 뜻이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알렉스, 서양에서는 Yes. 보면 뭐 맥주, 위스키, 뭐 와인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안주를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서양은 어떤가요? 안주와 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습관이랄까 그런 건 어떨까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문화 차이 굉장히 느꼈어요. 근데 물론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랑 뭐 핑거풀도 있고 아니면 뭐 이탈리아는 안티파스토, 스페인은 뭐 다른 안주 같은 거 있긴 한데 사실은 이유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역사적인 차이가 있어. 미국도 독립된 지 30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깊은 역사도 없고 근데
생각 많이 보니까 그 술집에서 거기서는 문화 차이 제일 뿌듯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원에 가보신 친구 있으신가요?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서양인 많이 가는 술집 있잖아요. 그 bar. 약간 서 있으면서 이렇게 뭐 한잔하고 맞죠? 뭐 달트도 던지고.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미국에서 약간 바에 들어가면 그 모든 손님들이랑 바텐더들이랑 약간 가족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친구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잔 들고 마시면 아주 쉽게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like 어떻게 Hey, how's it going? What's your name? 그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근데 쉽게? 만약에 이거 들고 이것도 가지고 안주 들면서 다른 테이블로 옮기면 완전 어색해. 안녕하세요. 야, 이름 어떻게 되세요? 어색하잖아요.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새로운 친구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솔로 사람들 뭐 다른 연애 뭐 hey, how you doing?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있어서 그 문화 차이 잘 보입니다. 그럼 물론 한국에 와서 약간 뭐 이런 파전이나 막걸리 먹을 때 다른 테이블로 옮기면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분 왜 왔냐?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느낀 것은 그거가 제일 큰 이유, 요즘 모던 뭐 현대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방금 알렉스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술이 이제 아까만 실제 소통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다. 뭐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책에서 보니까 술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이지 이 물질들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건강에 크게 해를 끼쳐 나쁘지 않은 술을 만들어 먹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딸목에서 작가님 그럼 우리 뭐 말이야 막걸리야 막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막걸리를 아주 폄하하는 말이고 막걸리라는 말이 어원부터 이렇게 좀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막걸리라는 단어가 우리 문헌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거는 19세기입니다. 19세기 광제물보라는 문헌에 막걸리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막걸리, 막 그런 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막이라는 뜻은 대충 아무렇게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러니까 갓 그런 술, 신선한 술이라는 뜻이에요. 막걸리는 이제 막걸리 되게 물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 타서 지금 바로 그런 술, 그런 뜻이 막걸리입니다. 근데 막걸리란 뜻은 이제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막걸리가 등장한 거는 고려시대부터라고 기록이는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그때 막걸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막걸리에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나 또 저기 조선왕조 실록 또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 이런 책에도 막걸리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문헌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막걸리를 먹고 전혀 막걸리적인 사고로 말씀드리면은 막걸리가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막걸리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 주몽 고주몽 그 동명송황 신화에 보면은 헤모스 신화 아시죠? 헤모스가 동명송황을 낳기 위해서 유아 부인을 꿰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걸리를 먹여가지고 꿰었어요. 그때 소주 먹였겠습니까? 막걸리를 유아 부인이 한 잔 마시고 동명송황을 낳았다는 그런 설화에서부터 막걸리는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전혀 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막걸리가 그런 그 의미가 있었군요. 자, 그 서양에서는 이제 주로 맥주, 위스키, 독한 주인데 그 맥주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석회수로가 많기 때문에 맥주를 뭐 이뇨당 때문에 석회를 성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맥주가. 그래서 맥주를 많이 식사와 같이 먹는 경우가 있고 와인은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딱딱한 빵을 이제 와인에 찍어서 먹고 거기서 와인을 많이 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위스키는 이슬람 문화가 원래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스키라는 게 정류주기 때문에 이슬람이 먼저 정파시킨 게 그게 그러니까 화장품 향수 기술을 향수 이슬람에서 해서 네, 그 페르시아. 기술이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저기 유럽으로까지 이제 기술이 이제 이전됐다 뭐 그렇게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저기 사장님 막걸리 이야기니까 막걸리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 막걸리 이야기 잠깐 아까 예. 요거는 뭐 어쨌든 과학적으로 근거되지 않은 거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팩트가 하나 있고 약간 밝혀지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 진짜 팩트 우리 한국 문화 K-팝 소녀시대 BTS 또 요즘 누구지 그 블랙핑크 그 뉴진스.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하는지 아세요? 막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걸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 팩트예요. 야 이거 안 믿으시네. 우리 민족은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도 썼잖아.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우리 동이민족은 음주 가무에 능하다. 그게 그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음주 가무에 능한 게 바로 막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주 먹고 음주 가무 안 돼요. 막걸리 먹으면은 서서히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흥이 받쳐 올라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고도 없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막걸리의 DNA가 5,000년간 이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시대 BTS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네, 요거는 팩트고 왜 이거 안 믿으세요?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일단 하나는 이 또 막걸리가 꼭 그때는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동물계와 인간계를 구분짓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예 또 생물학적으로 동물 네. 예. 왜냐? 우리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럴 때 아주 인간이 있기 전에 호모사피엔스 되기 전에 우연히 막걸리를 한 잔 먹게 된 거예요. 한 잔 먹어보니 어떻습니까? 흥이 나고 기분이 좋고 뇌가 폭발이 돼서 돌연 그런 특이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또 술을 좋아하면서 술 좋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밖에 안 마십니다. 술을. 그러니까 그 네. 진화에서 돌연변이의 요소도 막걸리가 제공했다. 그렇죠. 뇌를 폭발시켜서 창의력을 드림을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 예. 오늘 마음껏 멀리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드디어 정신 차려가지고 그동안은 술 관련된 문화를 유네스코 문화로 등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제 슬슬 등재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예. 막걸리 곧 됩니다. 유네스코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막걸리가 우리 그냥 음주 문화라고 하는데 음주라는 말을 빼도 사실은 이게 식문화 또는 막걸리는 문화다, 문화 콘텐츠다 이런 주장을 수십 년째 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여기 한국에 온 지 14년 됐죠? Yes. 14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고향 친구들 그러니까 뭐 외국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근데 한국 친구도 많을 건데 외국 친구들은 우리나라 술을 주로 어떤 술을 좋아하나요? 즐기나요? 물론 맥주 좋아하는 친구는 그냥 맥주만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소주도 좋은 이유 하나는 뭐 마시는 것 특징은 그 양주보다 많이 건배할 수 있잖아요. 양주는 2배로 세니까 그냥 뭐 그런 분위기도 좋은데 저는 사실은 막걸리 제일 좋아하는 왜냐면 물론 맛 때문에요. 물론 소주도 한국 문화인데 맛이 좀 세니까 저는 가볍게 맛있게 좀
먹고 싶어서 저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되게 맛있는 막걸리 집이 있어서 항상 친구 부를 때마다 우리 집에서 만나서 미국 문화로 뭐 집에서 한 잔 마시고 나가는데 거기 막걸리 집에 데려가서 막걸리 좀 마셔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삼겹살 먹을 때는 뭐 소맥이나 소주 많이 마시고 아니면 치킨 먹을 때는 친구가 아침에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저는 차라리 뭐 특히 매운 거 먹으면은 차라리 막걸리 먹고 싶은데요. 저도 저기 미국 사람들이 좀 막걸리를 좀 많이 많이 마셔가지고 좀 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좀 순해졌으면 좋겠어. 소주 먹고 위스키 먹고 이러면 사람이 독해져요. 네. 예? 이거 경찰 없으세요? 경찰 출신 있어요 혹시? 군인 출신 있지? 군인 출신인데 경찰 출신이 없는데 저기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 경찰서에서 그 경찰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 많은데 도대체 어떤 술 먹고 사고 치냐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인천경찰청장인데 제가 이제 막걸리 협회장 할 때 자라섬으로 불러서 제가 표창장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되냐? 술 먹고 사고 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소주, 맥주, 폭탄주, 에? 양주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걸리 먹는 사람 사고를 안 친대. 막걸리가 10%가 되잖아요. 에? 아니 우리가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막걸리 먹고 사고 치고 와야 되는데 막걸리 먹는 사람 사고를 안 친대요. 왜냐? 막걸리는 안전뱅이 술이잖아요. 에? 힘이 없어. 저기 뭐 몸에 힘이 없어요. 말로 싸우지도 않아. 하지. 그리고 페트병 깨지지도 않아 이거. 에? 예. 그러니까 막걸리 먹으면 사고가 없다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요즘 좀 그렇습니다. 뭐 총도 많이 쏘고 그러는데 막걸리 많이 드시면 그런 사고 안 납니다. 막걸리 좀 많이 부어주세요. 교곡에 가서. 네.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학교 때 한때 좀 놀 때 화가 나면 제 친구에게 요구르트 병을 깨서 이렇게 막 찌르고 그랬습니다. 막 두부도 격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작가님께 그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막걸리 얘기가 나왔는데, 작가님 또 전통주 소믈리에시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우리가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아버님 집안에서 야, 술 좋다. 이 술 좋다. 맛있다는 것보다 이 술 참 좋구나. 잘 됐다. 뭐 가양주니까 그런 얘기 썼겠죠. 술이 좋다. 잘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소믈리에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막걸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막걸리만 오늘 주제는 막걸리니까 네. 술이 좋다 또 뭐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사실 주관적인 그런 평가겠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술을 평가하는 뭐 요인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것도 우선 뭐 다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색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향을 보고 그리고 결국 한번 맛을 보는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넘김까지 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향인데요. 근데 막걸리 경우도 특별한 향이 도드라지기보다는 이게 무슨 술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똑 하나 도드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향이 꼭 지금 한 가지 향이 아닌 술들이 사실 좋은 술이다. 뭐냐면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향들이 좀 조화롭게 어우러진 술이 좋은 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막걸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쌀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 막걸리들 이런 것들은 감미를 아예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쌀에서 곡물에서 나는 향들이 오히려 쌀에서 이런 향이나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과실향이 많이 납니다. 풋사과 향이 나는 술도 있고 심지어 뭐 바나나 향이 나는 술도 있고 멜론 향이 나는 술도 있고요. 그리고 꽃향이 나는 술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우리가 쌀 외에도 그 누룩을 쓰거든요. 이 누룩이 정말 특히 술이 향을 내는 데는
누룩이 쌀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막걸리, 그건 겨우 우리 쌀, 그리고 우리 쌀로 만든 누룩, 그리고 또 좋은 물, 이 세 가지가 잘 빚어진 술이 좋은 술이 아닌가, 좋은 막걸리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나면 그 이튿날 머리가 아프다, 숙취가 있다, 또는 터림이 난다, 그런 걸 경험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진심입니다. 막걸리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꼭 막걸리도 안 마시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막걸리 먹는 나한테 꼭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게 뭐 막걸리 마시면 숙취가 심하고 트러블이 심하고 뭐 그런가요? 막걸리 만드시니까 자, 그거는 원인 제공자시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막걸리 협회 고문이지만 아까 생산자들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가평 잔막걸리로 있는 주식회사 우리술 대표입니다.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만들고 저 처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저기 술 젓는 것도 있습니다. 네. 광고는 안 됩니다. 본 방송은 직관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잘라주시고. 근데 막걸리 마시면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안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 그래요. 아픈 게 아니고 나쁘다. 나빠 그래요. 진짜요. 막걸리 먹고 머리 아프다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왜냐? 네. 아니,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팩트 알고 안 합니다. 왜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하느냐. 여러분, 잔 얘기가 나왔는데 막걸리 어떤 잔으로 먹습니까? 이런 요거 오늘 되게 이쁜 작은 잔으로 가져왔는데 막걸리는 대접으로 먹잖아요. 그리고 뭐 깔짝깔짝 마십니까? 원샷 쫙 통쾌하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 막걸리가 몇 도일 것 같습니까? 알코올 도수 6도에 6도. 6도에서 네, 7도 6도입니다. 정도 됩니다. 맥주는 몇 도 같아요? 4도예요. 맥주보다 큰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원샷. 그리고 달달하니까 뭐 2차, 3차 마시고, 몇 잔 마시고, 또 기분 좋다고 집에 가다가, 맥주 입가심에 합니다. 옆에 또 소맥도 한잔 하고, 그 다음날 머리 아파요. 그래 놓고, 내 어제 막걸리 먹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막걸리, 그리고 또 하나, 물론 2차, 3차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픈 거예요. 많이 마시면 머리 아파요. 그거는 그만 먹으라고 딱 신호를 해주는데 자기 배부른지도 모르고 이빨 먹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걸리는 왜 순하냐 그러면은 일단 1차로 제어를 해줘. 그죠? 먹다 보면은 이 많이 먹었다. 배부르니까 그만 먹으라 딱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진짜 먹으면은 머리 아픈 겁니다. 막걸리 먹으면 머리 아픈 거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여기 찾아오신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황당하지만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 이런 답변을 구하시려면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실제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이나 관계 산업에서는 뭐 잊혀진 단어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그 카바이트 막걸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386 이상이시군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만. 예. 카바이트 막걸리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진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상당히 머리가 안 좋아요. 이 가짜 뉴스를 계속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하신 카바이트 막걸리. 자, 여러분 카바이트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옛날 사람, 저만 옛날 사람인가? 야상,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은 불 켜는 거 있어요. 그걸로 불 켜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와사등이라고 하죠, 와사등. 예? 예. 불 켜는 거, 그런 건데, 그게 보면은 끓는 게 보글보글 해가지고 막걸리 끓는 거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는 아니고 아니, D일보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아니에요. D일보에서 가짜 뉴스를 보낸 거예요. 무슨 카바이트로 이용해서 막 밀주 막걸리가 만들었다라는 그 한 줄이 나왔는데 그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야 가짜 뉴스가 정말 지금까지 전혀 카바이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술을 넣으면 죽죠. 사람이 독극물인데 그게 계속 뿌리가 가짜 뉴스가 새끼를 놓고 아들을 놓고 손주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야 그거는 머리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카바이트 막걸리 팩트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카바이트 이야기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없어요. 신문 기사에 그 한 문장이 오해를 낳았는데 그 문장을 잘못 쓴 거예요. 카바이트를 그걸 읽어보면 카바이트를 넣었다라고 오해되게 문장을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밀주자들이 저 산기슭 창고나 이런데 빈 집에서 전기를 켜고 하면 국세청에서 단속이 나오니까 그때 간드레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낚시할 때 썼던 그 카바이트 등 그걸 켜놓고 이제 술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 기자가 그렇게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바이트를 넣었다라고 카바이트 넣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엉뚱한 그렇죠. 카바이트 등을 켜고 막걸리를 밀주를 만들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알렉스는 Yes. 뭐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막걸리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Yes. 미국에서 술을 드시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또, 한국에서 마실 때, 내가 알기로는 어떤 통계에 하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미국이 제일 많답니다. 뭐 다운타운하고 머리를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집에서 이제 위스키를 놓고 한 잔씩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혼술 많이 하죠. 우리는 혼술 잘 안 하던 그런 그 문화라서, 그런데, 뭐 실제 그 위스키나 그쪽도 서양 사람들도 술 마시고 뭐 숙취를 호소하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술 마실 때는? 술. 물론 있죠. 그렇죠. 그건 체질상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술이 원인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이 원인이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죠. 작가님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뭐 근데 궁금한 것인데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랑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막걸리 마시면 숙취된대. 아니면 뭐 와인 마시면 숙취된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술 종류 아니고 많이 마셔서 숙취된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섞어 먹는다거나 알코올 도수 그거 좀 사실인가요? 저도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많이 마시면 숙취된데 섞어서 상관없이 뭐 소주 한 잔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봤을 때는 알렉스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픕니다. 저도 저 국민학교 때는 크라운하고 오비를 섞어 먹으면 숙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터득한 게 자리가 1, 2, 3차가 이어지고 여러 가지 술을 마셔야 될 때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부터 먹으면 덜 취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덜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알코올 풀이의 능력이 남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간이 늘 부어 있어서 술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은 자꾸 어떤 다종교 뭐 여러 신을 모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저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 주님만 모십니다. 막걸리만 먹으면 걱정이 없어요. 막걸리만 하면 먹지. 왜 또 소주하고 뭐 오비도 갖다가 나는 진로 이런 거 싫어합니다. 진로 같은 거 묻지 마세요. 예. 작가님 그러면 뭐 요즘 광고도 많이 하지만 뭐 자판기도 팔죠. 약국에도 팔고 편의점도 팔고 숙취 해소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숙취 해소제 뭐 말씀입니까? 해장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콩나물국을 먹는다거나 뭐. 숙취라는 게 원인은 딴 게 아니고 결국 술 때문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자서 깨어났는데 뭐 구토가 난다든지 어지럽증이 온다든지 뭐
좀 이렇게 기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숙취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숙취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취 해소제를 술 마시기 전에 미리 먹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뭐 콩나물국, 뭐 북엇국 이런 것들을 숙취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먹지 않습니까? 숙취라는 것은 결국 술 때문인데, 숙취가 왜 생기느냐면은 술이 결국 알코올이 우리가 그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간에서 이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런 성분이 생깁니다. 이게 결국 우리 신경을 건드려서 구토라든지 이게 하여튼 몸에 조금 평소와 다른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숙취 직접적인 원인은 술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유해 성분입니다.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유해 성분은 뭐 이게 오염된 지역이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는 유해 성분이에요. 근데 일부 숙취 해소제에는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해소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숙취 해소제를 먹으면 숙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분해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소제를 먼저 마시고 술을 마시면 덜 취한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네. 제약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그런 약을 만들고 있지 않나. 뭐 약 아닌 뭐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 믿고 술 더 먹다가는 더 숙취에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술 마시고 숙취해서 먹고 술 마시고 숙취해서 먹고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여튼 그게- 적절히 자기 주량을 알고 적당히 마시는 게 숙취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맞습니다. 뭐 제가 사장 아주- 박사장님 네. 저 아니, 말 나온 과학적인 김에- 과학적인 발언을 해줬으니까 저의 비과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니까 저는 비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콩나물 뭐 아시톡신 뭐 그런 거 모릅니다. 왜냐? 저는 막걸리만 먹기 때문에. 왜냐? 막걸리만 먹으면 있잖아요. 막걸리는 제일 큰 막걸리가 5덕이 있다 그러는데, 막걸리의 제일 큰 장점이 대취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취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동네에 가면은 밥 안 드시고 막걸리만 드시는 분들 동네에 꼭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막걸리가 밥 대신 먹기도 하는데 뭐 또 그렇게 숙취해소제까지 찾을 일이 있습니까? 막걸리만 드시면은 1차, 2차, 3차 노래방 가서도 막걸리만 드시면은 절대 숙취해소제 필요 없습니다. 숙취해소제 다 망해요. 막걸리만 마시면은. 소주, 맥주 마시면 숙취해소제 찾게 됩니다. 참고로 가평 관내의 군내의 노래방에는 잔막걸리를 팝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술 잔막걸리 회사 사장님이시지만 여기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일 한 15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꼭 1kg는 이제 본인이 매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술을 만드시면서 이제 지금 시대도 많이 변하고 사람들 입맛도 바뀌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막걸리만 마시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저를 막걸리만 마시는 동네 바보 형으로 불립니다. 근데 요즘 저는 몇 년 전부터 너무 달다. 이거 좀 덜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막걸리에 들어가는 뭐 감미료나 첨가물도 있을 텐데, 그런 입맛을 트렌드를 어떻게 팔로우 하시는지, 그리고 이 감미료들은 뭐 어떤 작용이 역할을 하고 실제 우리 몸에는 건강상에 문제 없는지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때 MSG의 논쟁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인데, 불필요한 논쟁인데, 전혀 비생산적인데, 그런 걸 때 또 저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파탐 그 인공 감미료 몸에 안 좋다. 저희 고모님들은 저 어릴 때 막걸리에 사카린을 타서 드셨거든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저는 어떤 음식이든 어떤 문화든 이제 사회화되어가고 대중화되고 기업화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 쓴 거 안 먹었잖아요. 설탕 넣어가 먹고 프림 넣어 먹고 이래 코리아노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코리아노 믹스 커피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맛을 아니까 그 뭐야 카누 죄송합니다. 특정 상표 해가지고 카누 먹다가 조금 더 이제 맛을 알면은 커피 전문점 가 먹다가 요즘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막걸리도 처음에 막걸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왜냐 술은 알코올 그 상태로 발효시켜서 그대로 마시면은 약간 쓴맛이 나고 아무런 어쨌든 우리가 맛있다 그럴 때는 맛있다는 표현이 옛날부터 달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달아야 맛있다 그랬었거든요. 그 단맛의 매력이 잊지 못하고 그리고 당 자체가 우리 인류나 동물이나 그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건간이 당입니다. 포도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향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걸리가 되어갈 때 약간의 이제 아스파탐을 넣거나 뭐 전에는 지금도 사카린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미료를 넣는데 그 감미료 자체가 워낙 미미한 양입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마실 때만 감미료 탓하지 음료수 마실 때는 그거보다 몇백 배 더 들어가 있어요. 콜라 사이다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들어가 있어요. 막걸리에. 그거 한 병만 안 마시면 이거 100병 마도 돼. 100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싫어서 하면은 약간 프리미엄으로 안 탄 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은 조삼모사에 속으면 안 돼요. 아스파탐 안 타고 다른 거 타는 게 있어요. 그거 더 안 좋아. 뭐 어디 소주도 그렇다며요. 뭐 노슈가 특히 여러분 그 콜라 중에 뭐 다이어트 콜라 그게 아스파탐 넣은 거예요. 설탕 빼고. 하여튼 그게 조삼모사입니다. 그런 게 속지 마시고 맛있으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막걸리는 많이 못 먹지도 뭐하잖아. 배불러서 마음껏 드세요. 막걸리. 소주만 안 먹으면 돼. 막걸리만 드시면은 아까 뭐 물어봤니까? 그 감미료 이래 많이 먹고 저는 우리 회사에 그 술 만들잖아요. 뭐 몇 병 만든다고 하여튼 많이 만드는데 안 팔리는 건 내가 다 먹는다는 각오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멀쩡해요. 좀 이상한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마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이사장님한테 권유로 막걸리의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도 괜찮을까 좋은가 실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유통기한 지난 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또 유통기한은 유통기할 뿐이고 막걸리 있잖아요. 오래되면은 이거 옛날 우리 할매들은 부뚜막에 막걸리 다 먹다 쉬잖아요. 그러면 드시게 해가지고 식초 만들어 먹었어요. 막걸리 식초 있죠? 예. 막걸리 오래됐다 못 먹는 거 아닙니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드시면 돼요. 개안해요. 탈이 없다 그러잖아. 막걸리 먹으면은. 왜냐? 우리는 5,000년간 막걸리 모았어요. 우리 몸에는 막걸리 소화할 수 있는 DNA가 꽉 유전되어 왔어. 괜찮아. 막 모여. 네, 맞습니다. 이게 막걸리가 이게 신맛이 난다는 거는 유통기한을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효모가 이제 과행 발효가 되면 신맛이 강해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 대표가 최근에 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의 그 연구 지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읽겠습니다. 길어서 막걸리 유산균 프로파일 조사 및 저온 저장 시 대사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뭘 알아보려고 했냐면 뭐 어떤 그 막걸리 회사는 있죠. 10억 유산균이라고 그런 막걸리 제품도 있는데 실제로 이 막걸리가 발효균이지 않습니까? 발효균, 유산균이 실제 장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연구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 기금을 한 1억 천인가를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작가님 실제 술이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을 방법을 나쁘게 하거나 과음을 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는 저 술에 대해서 건강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건강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제 옆에 계신 박성희 대표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막걸리도 술인데요.
술은 뭐 1차, 2차, 3차 계속 먹어도 몸에 지장이 없다, 숙취가 없다.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술이라는 거는 뭐 적당히 먹어야지. 자기 주량이라는 거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자기 주량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뭐 막걸리가 됐든 뭐 소주가 됐든 와인이 됐든 그렇게 마시는 것이 건강하게 술을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도 갑작이면 도수가 낮은 술을 먹는 거에 건강에도 그 알코올로 인한 그런 피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알코올 도수 낮은 술이 뭐 맥주도 있고 뭐 막걸리, 특히 막걸리가 도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막걸리도 좀 비싼 프리미엄 막걸리들 같은 거는 물을 덜 탄 뭐 그런 막걸리들은 뭐 알코올 도수가 10도, 12도, 뭐 해창 막걸리 18도 같은 거는 18도짜리 막걸리도 있어요. 그런데 물을 좀 탔지만 알코올 도수가 6도 정도인 대중적인 막걸리를 마시면은 좀 많이 마신다 하더라도 1인당 한 2병 뭐 정도 마신다 하더라도 별로 취한 걸 느끼지 않고 그 다음 날에 숙취를 물론 느끼지 않고, 그게 결국은 그 다음 날 또 내가 술을 또 마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그 정도의 건강한 막걸리 마실 방법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병 시작도 안 했는데 알렉스 앞에 계신 그 관련객부터 한 잔씩 드리시고 또 한 잔씩 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또 막걸리에 대한 비판을 하셨으니까 저또 제가 무슨 비판을 했다고. 아니 제가 막걸리 만들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는 막걸리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왜냐? 저희가 오죽하면 이 막걸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막걸리는 곡물을 발효시켜서, 우리 슬로푸드 아시죠? 슬로푸드 좋다 그러잖아요. 막걸리만한 슬로푸드 어디 있습니까? 15일 걸려요. 쌀을 만들어가 15일 동안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이 막걸리예요. 그리고 막걸리 발효시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산균 이런 걸 다 그냥 먹잖아요. 맥주, 와인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이 밑에 다 진짜 좋은 영양소는 다 버리고 기능성 있게 술 취하려고 맑은 것만 먹지만, 막걸리는 발효시킨 쌀 퍼펙트하게 전체를 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많이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그 건강과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막걸리 먹고 진짜 뭐 거래하면은 뭐 그런 사람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주변에 없어서 그런데 막걸리도 물론 뭐 알코올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은 저게 있나요? 막걸리만 마셔가지고 뭐라 그러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 주변에는 어쨌든 없어서, 제 주변에는 막걸리 드시는 분들은 소주 드시는 분과 막걸리 드시는 분 딱 표가 납니다.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10년 더 건강하게 살아요. 동네 가보면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소주 드시는 분들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막걸리 먹는 사람들 지금도 나와 같이 조기 축구해요. 할아버지가.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고 뭐입니까?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여러분 알아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미국에서 한참 난리 났어요. 와인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신문 기사 나가지고 와인 몸에 좋다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국 한식인에서 얼마 전에 연구해봤잖아요.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막걸리에는 파네졸 성분하고 스쿠알렌 성분이 와인보다 200배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200배나 들어가요. 200배. 그러니 유산균, 파네졸, 항암 성분이 있다는, 파네졸 성분이 200배 냈다 그러는데, 이런 발표를 내니까 우리 경쟁 소주 업체에서 그런 루머를 퍼뜨리더라고요. 야, 그거 항암 효과 보려고 그러다가 간암 걸린다. 이런 식의 루머도 퍼뜨리던데, 그거는 뭐, 막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런 거라고 보고, 막걸리 첫 번째가 많이 못 먹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곡식을 그냥 이거 한 병이 밥 한 공기입니다. 밥 한 맹꽁이씩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거든. 그러니까
막걸리만 마시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막걸리 많이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의 거기에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아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골 가면 뭐 거의 밥 대신 막걸리를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막걸리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경우도 저희 예. 돌아가신 고모님들은 그렇게 드셨어요. 우리가 그 750ml 이 페트병에 이제 쌀로 뭐 100% 쌀로 만드는 막걸리는 대부분 아닙니다만 대개 이 한 병을 마시면 그게 거의 밥 한 공기 한 공기 정도의 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한 병을 마시는 거는 그냥 밥 한 공기를 먹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걸리를 그 이렇게 막걸리 주점이나 이런 데에서 안주랑 같이 막걸리를 먹으면 그 이후에 밥을 좀 먹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이미 우리가 밥 대신 막걸리로 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술에 비해서 막걸리는 특히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막걸리보다 훨씬 더 즐겨 먹는 게 소주다. 그것도 희스식 소주 아닙니까? 그럼 희스식 소주는 쌀로 만듭니까? 희스식 소주는 뭘로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타피오카. 자, 예, 아유, 두 병. 여러분, 이런 토크쇼 와보셨습니까? 진행자 저기 내려서 지금 술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 할 일 안 하고 저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피오카라는 게 이제 외국의 일단 고구마 비슷한 그런 농작물인데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전분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정류를 합니다. 주정을 만들어요. 그걸 알코올 도수 거의 한 100도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거기다 물을 뭐 5배, 6배 이렇게 많이 타서 알코올 도수를 16도, 17도 만들어서 소주, 희색 소주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쌀이 한 털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막걸리로 두 분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처음 보시죠? 아니 뭐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난장판 분위기 비슷하게. 뭐, 아니 왜 회장님은 또 왜 이렇게 대접 큰 대접을 또 둘러다니십니까? 이런 분들 또 한번 나타나고. 주최측이 이러셔도 됩니까? 이거 엔진 좀 방송 사고 납니다 지금. 오늘 방송 사고입니다. 토크쇼는 참고로 전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무대에 난입하신 분은 사단법인 한국 막걸리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큰 잔을 가지고 무대에 난입하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려시면 이런 큰 잔에다 드셔야지. 이거 좀 한 잔에 드셔도 되겠어요? 자, 아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이게 막걸리 잔이 도대체 어떤 한 잔을 먹는다 그러는데 한 잔이 어떤 잔이냐. 그러니까 이런 잔으로 말밥통으로 한 한 잔 잔이냐? 드시면은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 잔이냐? 말밥통으로 한 잔이냐? 바켓으로 한 잔이냐? 조인컵으로 한 잔. 자, 우리 그 사회자님이 조금 사회를 잘 보려는 뜻에서 우리 협회장님께서 잔을 하사하셨는데 원샷. 자, 회장님한테 드리죠. 우리의 그 역사에서 예. 우리의 역사에서 그 술을 제일 좋아했던 분이 누구죠? 우리 역사에서 술을 가장 좋아했던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어. 술을 안 좋아하는 분이 없는데 아니 그 그래도 술을 주당하면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 글 모른다고요? 글쎄 그런 분들이 딱히 어떤 분인지 글 모르시. 네. 자, 여러분 안주 아십니까? 잘하고 아시는 분 있으면 막걸리 막걸리만 3병. 마시는 우리 동네 역사에서 바보형입니다. 제일 막걸리 술을 좋아하셨던 분. 네. 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일단 한 잔 드시고. 이거 한 잔 우리가 다른 동안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 인물 중에서 한국을 빛낸 술 역사인 이순. 네. 네. 임금님의 총애를 받던 분인데 샌드가 됐습니다. 내가 그 경우인데. 그런데 그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니까 너 술을 이제 앞으로 먹지 마라. 하루에 딱 한 잔씩만 먹어라 그랬는데 그분이 딱 한 잔을 드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잔이 뭐였었냐면 이 퍼넥이야, 퍼넥이 이만한 거보다 더 큰 거. 내 그분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잔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잔을 이런 걸 드셔야지. 이제 이게 막걸리의 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조금 잊어줘야 돼. 너무 안 잊으려 그래. 조금 막걸리를 이렇게 적당히 드시면은 쓸데없는 거 잊을 수 있습니다. 네. 잊어야 잠이 잘 옵니다. 본 방송은 방송 심의 윤리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 안암동에 기역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 사발가라는 거 있죠, 그 사발. 그게 냉면 그릇인데. 네. 예. 네. 방송 심의 윤리 규정 전혀 관련 없는 방송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고하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토크쇼는 처음입니다. 완전 막걸리로 그냥 다. 이 무대에 이렇게 막 올라와도 받아줍니다. 술만 마시면 받아줍니다. 그래도 우리 회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건배사 한번 하시고 같이 건배 한번. 건배사 오케이. 어제 우리 정했죠. 막걸리는 네. 국주다. 건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취묵이라고. 불취묵이라는 건배사 몰라요? 그 정조대왕께서 그 술을 엄청 좋아하셨긴 좋아하셨는데 정조대왕께서 아침에 조회를 열면서 오늘은 불취묵이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취하지 아니하면 집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원성에 가면 정조대왕비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 주안상이 있고 그 외에 호리병이 있고 잔이 있어요. 그 밑에 불취묵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정조대왕께서 술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소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론과 소론이 많이 당파싸움이 있을 때 술 한 잔씩 먹고 너들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후로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그 후로 상가에 서로 왕래했다라는 이런 그 정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마시는 거는 소통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게 소통하자는 뜻이에요. 막걸리는 뭐? 술이 아니다. 물이다. 아니다. 막걸리는 문화다. 아시죠? 네, 문화입니다. 막걸리는 문화입니다. 막걸리는 문화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하면 불취하면 여러분들 무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불취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의 건배사는 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하처럼 해줘야 돼요. 예. 자, 제가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불취. 여러분들 무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무기. 아셨죠? 예. 자, 집에 못 갑니다. 자, 불취하겠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이제 하사주를 드리고 불취합니다. 자, 불취. 무기.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말 있죠. 우리가 학교 때 그랬는데 오늘 건배를 할 때 엑스포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취무기 좋습니다. 자, 사랑은 낮게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사랑은 낮게 우정은 높게 술자는 평등하게 뭐 이렇게 건배를 하는데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방송 정말 그 심의 규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카메라 앞 잡아주세요. 최근에 같이 임하신 회장님의, 신임 회장님의, 저 이거 하사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면? 아까 왕이고 신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걸리가 어주가 돼버렸습니다. 자, 제가 그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잔 다 드신 분, 아가씨시죠? 네.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냥 양으로 죽이는구나, 완전. 야, 전략치고는 정말 후진적이다. 양으로 줘도 양으로. 가시다가 세종, 좋은 술. 좋은 술 세종이라고 거기 가셔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가십시오. 네. 마시고. 그거 우리 저기 가면 부스가 있어요. 좋은 술 세종 부스에 가셔가지고 혼자서 쥐고 갈 수 있는 만큼 쥐고 가세요. 제가 이제 막 순서가 지금 헷갈립니다. 사회자님 이제 수습하십시오. 예. 좀 수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 고향이나 가시면
맛있는 막걸리를 마셔보실 기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그 막걸리를 사서 오시죠,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이 술 안 팔아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이게 전에 저희 막걸리가 양조장 통폐합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지역 판매 제한 규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90년대에 풀렸지만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사장님께 여쭤보시는데 이제 유통을 하시니까 실제 가까운 지역에서 내가 사는 쪽에는 왜 내가 좋아하는 잔막걸리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제가 취재하면서 나 술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각 유통 구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원인이 제일 클까요? 네. 그거는 이거는 정말 그 날카로운 모처럼 사회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바로 그 원인 정말 신기합니다. 쌀 문화권에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쌀 문화권은 다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팔도 있고 저쪽 인도 가도 막걸리 마시는 데 있고 베트남, 일본, 중국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10% 이상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막걸리 엑스포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백이민족에서 그럴까? 막걸리 민족에서 그럴까? 뭐 우리가 막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세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제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막걸리를 음식으로 얘기해왔습니다. 술이 아니었어요. 아까 음식이라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시대 이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술에. 왜냐? 내가 집에 김치 담가 먹는데 세금 냅니까? 김치 담가 먹을 때 세금 안 내잖아요. 김치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밥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일제 때 오면서 세금을 왜냐? 세금을 먹이면서 이렇게 집에서 가양주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주 단속하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옛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부터 구획을 나눠놨습니다. 동네마다 면마다 하나씩 막걸리 양장을 하나. 왜냐? 세금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나씩밖에 안 내줘가지고 막걸리 산업이 정말 그 발전하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막걸리가 좀 발전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그게 막걸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역 제한 때문에. 그 지역 제한이 풀린 지가 20년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유지하다가 갑자기 풀리니까 각 양조장들이 지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맛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사실 좀 아까는 뭐 얘기했지만 좀 두통 나는 술도 있었고 먹고 나면은 트림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 그거는 그 면마다 독점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품질일 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영업도 할 필요도 없고 면마다 독점 주니까 이웃집에 상가가 생기면 하루 만에 술 만드는 거예요. 막 끓여가지고. 그리고 오래됐을 때 안 팔리면은 왜냐? 그 사람은 그 면에는 다른 데 가서 술 살 수도 없어. 맥주 사올 수도 없고 옆에 가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관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저하가 됐지만은 99년도에 풀렸거든요. 풀리다 보니까 각 양주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맛있는 막걸리로.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두통 나고 이런 막걸리들은 다 퇴출되고 맛있는 막걸리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세계화하고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수 네, 쳐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예, 감사합니다. 뭐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걸리의 그 살균 막걸리 또는 생막걸리 딱 유통기한 때문에 가까운 거리 뭐 물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양조장 일제강점기 이후에 워낙 그 지역 양조장이 그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되게 익숙합니다. 그 술이 익숙하고 그 술이 맛있고 또 다른 데는 좀 먹어볼 기회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예, 하나 덧붙이자면, 그 한 말씀만 덧붙이면 아까 저 막걸리 지역 제한 풀린 게 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맛있는 막걸리들을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 막걸리라는 것은 소비 제품인데 그 제품은 누군가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점포들을 다 이렇게 샵들을 다 지역에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 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부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통주라 하면 주세법상 전통주라 하면 민속주하고 그리고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를 전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막걸리 국간에서 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는 다 지역 특산주 대우를 받아요. 그럼 이런 지역 특산주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양조장은 굳이 서울에 내가 따로 점포를 만들지 않더라도 온라인에 인터넷에 이렇게 제품을 올리면 다른 지역 서울이든 어떤 지역 사람들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택배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맛있는 막걸리를 어느 지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뭐 울릉도에 있든 지역에 있는 맛있는 막걸리들을 마시게 된 거는 또 2017년도에 정부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수 막걸리 이런 술들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산주가 아니고 민속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가 아닙니다. 또 소주 중에 또 프리미엄 소주로 알려져 있는 화요는 전통주일까요, 아닐까요? 화요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속주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 특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많은 막걸리들이 지역 특산주로 빚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뭐 점포를 내가 오프라인 점포를 갈 필요도 없이 온라인 통해서 뭐 네이버 포탈 들어가 보면 이제 웬만한 막걸리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에 우리 술에서 온라인에 구매할 수 있는 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술은 이거 또 아버지로 부르지 두 못해서 분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전에 뭘 좀 여기 또 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송심의위원회 규정 전혀 안 지킨다며요. 그래도 광고 윤리는 지켜야 되는데. 광고 윤리는 광고 심의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저기 우리 술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못 삽니다. 전통주 거기 현행 전통주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통주를 빚고 있다 생각하는데 현행 법상 전통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사가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이게 넣었다가 사실 뭐 주세법이라든가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기타 제재주라든가 일반주 유통에 관한 특정 주류 도매 복잡합니다 이거. 그 세금에 관련된 거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잘게 쪼개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절대 만들거나 생산자나 판매하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머리를 숫자에 밟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막걸리 맛인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 논의를 하고 대상 얘기의 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면 박 기자님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소위 MZ 세대입니다. 한 두 분 빼고는 다 40대 밑이니까 다 MZ 세대인데, 그러니까 맥시멈 Z까지니까 뭐 80세까지도 다 넣어주죠. 기자님 최근에 그 소비 트렌드나 그 창업 트렌드를 보면 그 MZ 세대가 이렇게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소비가 확대되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요? 우선 그 MZ 세대를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막걸리 엑스포에 오신 분들 다 MZ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MZ 세대의 약자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세대 아니에요? MZ 그렇죠. 세대. 그 MZ 아니에요? 순발력도 하나 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점상을 하다가 막걸리 만들기 시작해서 좋습니다. 제 옆에 계신 늘 비과학적인 이야기만 하신 분과 달리 저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MZ 세대라는 건 결국
밀레니엄 세대라는 말과 Z 세대를 합친 말인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 생부터 뭐 90 몇 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이제 Z 세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Z 세대라고 하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MG 세대라고 하는데, 나이로 치면 20세 중반에서 거의 40대 초반까지 스펙이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이 MG 세대가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은 모바일을 좋아하고 모바일 일상화되어 있고, 또 특히 이 전통주와 관련지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이분들은 개성 있는 소비를 합니다. 뭐냐면 술만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만드는 대량으로 만드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술을 찾는 사람들이 이 MZ 세대입니다. 물론 MZ 세대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거령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돼서 이제 전국의 지역 특산주 양조장의 매출 절반 이상을 이 온라인이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이 전통주의 온라인 전통주의 온라인 구매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다 또 이 MZ 세대입니다. 뭐 다 여러분들이라 해서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모바일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모바일로 전통주가 허용이 되니까 이분들이 또 전통주 산업을 일으키는, 또 전통주 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분이 MZ 세대다. 그래서 이제 주류 업체들은 이 MZ 세대의 성향을 잘 알고 MZ 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술을 이제 점점점 개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뭐 그게 지금 주류 산업의 큰 화두이자 과제이자 또 우리 주류 산업의 큰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그 기자님께서 한국술열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교보문고에 가면 잘 없습니다. 다 팔려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고요. 이 책은 뭐냐면 최근에 창업한 22개의 유니콘 양조장을 찾아서 그 회사의 그 창업하는 과정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책으로 만드셨는데, 그 취재하시고 책을 쓰시면서 실제 MZ세대이 그렇게 양조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고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뭐 뭐라 그러나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MZ세대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본 양조장 또 상당수 양조장 대표분들이 또 역시 MZ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양조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젊게는 여기 저쪽 보시면 그 88 양조장이라고 오늘 이 부수에 참가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88 양조장 창업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 혹시 나루 생막걸리라고 아십니까? 나루 생막걸리가 한강주조라는 그 양조장에서 만든 술인데, 20대 젊은이 4사람이 창업을 했다가 그 2사람이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만든 양조장이 88 양조장입니다. 김포의 그 김포 금살로 만든 아주 맛있는 술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양조장을 새로 창업을 하신 양조장 상당수 사람들도 역시 20대, 30대, 뭐 혹은 40대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양조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 책을 쓰면서 생각이 뒀던 제 책의 가상 독자가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는 그냥 전통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 이제 전통술을 이제 막 마시기 시작하는 분들한테 전통술을 고를 때 어떤 술이 있을까? 물론 장수 막걸리나 지평 막걸리나 이렇게 뭐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지철에 깔려 있는 술들도 있지만, 뭐 가평 작걸리도 마찬가지면 그러지 않은 술들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들은 개성 있는 소비, 술도 개성 있는 술 소비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뭔가 술 선택하는데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2개 양조장을 골랐는데, 이 22개 양조장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잘 팔리는, 가장 핫한
그런 술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실제 장수 막걸리도 있어요. 지평 막걸리도 있고, 뭐 아쉽게도 그 가평 잔 막걸리는 뭐 제가 아직 22 예, 양조장에 다루질 못해서 다행입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이 안 근데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자는, 첫 번째 독자는 이제 전통주를 이제 입문하는 애주가들이고, 두 번째는 예비 창업자들입니다. 이제 아까 말한 젊은 사람들이 술 소비를 넘어서서 내가 전통주 양조에 뛰어들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아까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전통주 소믈리에 과정을 그 서울 방배동에 그 서초동에 있는 가양주 연구소에서 석 달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그 가양주 연구소에 가보면 20, 30대 그런 수강생들이 뭐 지천으로 깔려 있고, 그 사람 어떤 과정들은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 선배들이, 이미 지금 양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실패, 이런 경험들을 제가 책에서 오롯이 제가 기록을 해두면, 이 책을 통해서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MZ세대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가이드, 길라잡이, 그런 그 성격의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책을 냈습니다. 예, 그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 한마디 하셨으니까 또. 아니, 좀 광고하고. 광고? 아니 제 책에 자기 그 양조역 소개 안 했다고 저한테 토를 그게 달지 아니고요. 않는 발언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책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가평에 오시면은 새로운 양조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역시 또 광고 나갑니다. 술지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평에 오시면은 우리 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술하고 관계 없고 가평에 오시면은 뭐 가양주 연구소도 다녀오셨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막걸리 학교도 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우리 정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수수보리 아카데미, 뭐 가양주 연구소, 막걸리 학교 다 있는데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데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못 쓰니까 실습할 수 있는데 가평에 오시면은 술지음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술지음 그 오시면은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예. 상업 양조 시설을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대한민국 최초로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책은 못했죠. 그거 조금 제가 취재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취재하셨으니까. 예. 예. 가평에 술지음이라고 우리 그 공유 주방이란 말 들어보셨죠? 주방을 공유하는 거. 우리나라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양조장을 공유하는 겁니다. 거기는 막걸리를 만들고 맥주를 만들고 그리고 쌀 소주를 만들고 심지어 와인을 숙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누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겨나가고 체험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이어서 말씀하셨지만 예비 창업자들이 사실 처음에 양조장을 바로 차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만들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교육기관도 당연히 다녀야겠지만 실제 그런 교육기관을 다니고 나서도 진짜 내가 쌀을 사서 누를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가평군이 정부 예산도 받고 지역 예산도 받고 이래서 만든 것이 그 가평의 공유 양조 지원센터가 공유 양조 술지원입니다. 벤처센터. 예, 거기에 우리 그 가평의 그 우리 술이란 그 양조장을 운영하시면서도 그 단장을 만들어서 그 술지음 그 공간 센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가평 우리 술 그 박성기 대표님. 아니 그런 거를 책에 써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있다 말해. 그 제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 술지음 센터가 오픈했기 때문에 저 책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술 그 직원들은 저한테도 불필만 늘어나. 아니 사장이 술 생산해서 우리 술 판매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 우리한테 직접 도움도 안 되는 술지음 만드는데 왜 그 뭐 단장이라고 뭐 자기가 뭐 이 지역구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저한테도 속닥속닥 되면서 사장이 그 음한 짓 많이 한다고 불평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갑자기 또 편향적인 방송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그 IT 산업이 급속 성장의 내용은 지역별로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창업부센터를 만들어 창업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게 우리 IT 산업이 급속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치 이제 박성기 사장께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서 그래서 이제 IT로 말하면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술이라는 게 미세한 맛의 차이, 향이라는 것들은 뭐 첨가제에 따라서 가향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누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금도 많이 듭니다. 내가 결과물을 맛보려면 10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딨어. 만들어서 담궈놓고 10월 또 휴가 갔다 와서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간적인 그런 리스키한 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몇 년 전에 작년에 오픈했죠.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술지움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그 관광지 가실 때 가보시면 주차장 넓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아, 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나도 한번 창업해 볼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90%는 망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연결됐는데 최근에 뭐 박재범 소주니 무슨 뭐 어리 막걸리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스타 마케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게 경향으로 해석하고 분석이 가능할까요? 원소주 그리고 원소주 말고도 이렇게 셀럽들이 이름을 내건 소주 뭐 또 다른 우리 전통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는 우리 전통주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관련해서 제가 사실 제 책에도 인용했습니다만 백종원 대표가 외식 산업에 뭐 방송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인 백종원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양반이 이제 뭐 백걸리라는 뭐 막걸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 자기 사업도 뭐 프랜차이즈 점포 다 합치면 전국에 한 2,000개가 돼요. 그리고 또 방송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또 백걸리라는 이름에 또 자기 막걸리를 냈어요. 이거는 자기 유명 세를 앞세워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막걸리를 그냥 자기 이름만 내걸고 이렇게 마케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백종원 대표를 만났어요. 인터뷰를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실제 백종원 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면 그분이 실제 요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 기획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오래전부터 백걸리라는 막걸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틈틈이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빚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개발한 거죠. 그럼 왜 막걸리를 개발했느냐? 자기 사업도 뭐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그 사람 기본적으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번 해외 진출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 해외 진출도 해봤고요. 아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음식하고 술은 같이 동반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술도 만들고 또 한국에 있는 전통 술을 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서 자기 식당도 나가면서 술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동반 진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통주 산업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전통주 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 또 국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전통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백걸리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진짜 진심에서 진짜 막걸리를 만들고 본인이 직접 물론 지금은 양조장이 저기 사당역 주변에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백걸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소주 사실 원소주는 제가 맛을 봤는데 저는 사실 뭐 화요하고 뭐 그렇게 차별화돼서 더 뛰어난 맛이라고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뭐 어떤 셀럽들이 뛰어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양조장 대표들 시각에서 보면 그분들은 연간 매출이 1억도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수십 년 가업을 이어온 분들도 많은데 근데 갑자기 연예인들이
또 직접 자기가 직접 제조에 참여하지도 않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그런 술들이 갑자기 오픈을 하는 걸 보면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이름 없는 그런 자기 술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기분이 그분들도 역시 저처럼 그냥 전통주 산업의 저변을 넓혀주니까 좋겠다,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보실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박승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술은 대표적인 슬로푸드입니다. 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술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그 술이 정말 저력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떴지만 그 술이 계속 잘 팔린다. 그건 정말 대단한 술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셀럽들이 전통주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환영한다. 특히 백종원 대표처럼 이게 전통주 시장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전통주 시장을 더 해외 진출을 세계를 염두에 두고 뛰어드는 것은 앞으로도 환영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기자질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취재해온 바에 의하면 제가 벌써 한 17, 18년이 됐네요. 그죠? 막걸리를 취재한 지가. 그래서 막걸리 페스티벌에 저희들이 그 품평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순서를 매기지 않고 탑10 이렇게 해서 품평회를 한 번씩 했는데, 한 3회 페스티벌에서 거기에 페스티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브라인드로 상표를 다 떼고 막걸리 30종을 놓고 다 시험을 해요. 그리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전문가 10분, 소믈리에도 계셨고, 전통주 명인도 계셨고, 그분은 브라인드로 30종을 했어요. 결과가 똑같았어요. 아, 사람의 입맛은 정직하구나, 정확하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부터 사람 입이 청와대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까다로운 같지만 보편적 일반적인 맛들은 전문가들 일반인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 질문 드리겠지만 양주장에서 새로 생긴 술 이런 것도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결국 맛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장에서 새로운 술을 만드는 것 차라리 라벨을 받고 새로운 술을 만들지 기존의 술들을 미세한 변화를 줄지언정 확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가 맛이 변했네? 왜 갑자기 왜 단맛이 쑥 빠졌지? 이렇게 되면 다른 술을 찾게 돼요. 그런 리서치를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박사님께 이제 여쭤볼 텐데 어쨌든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유통까지 다 전체를 다 생산하시고 이루고 계시니까 제일 고민한 게 그럴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리뉴얼할까? 또는 신상품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까? 말씀하신 그 옥지춘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만 10년이 걸렸거든요. 레시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현해내는데 그만 어렵습니다.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 술지음을 가평 유치한 계기도 공기, 물, 그 다음에 거기 자연친화 유기농법에 그 곡식들, 작물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이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우리 토종드럭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술지음에서 그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건데 고민을 주로 어떤 걸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확장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생산자 입장에서 질문이 너무 길었어요. 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잘 안 들리는 데다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할 거냐 이거죠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얘기입니다. 막걸리. 저는 이제 막걸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걸리 자체가 이미 훌륭한 유산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무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아까 프리미엄 이야기 잠깐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막걸리 산업이 향후에 이제 막걸리가 조금씩 다시 평가되어서 다시 평가되는 게 아니죠. 이제 디스커버리 되는 알려지는 겁니다. 사실은 막걸리는 정말 송곳 같았거든요. 삐죽하게 태어나서 있었는데 원래 뛰어난 술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욕심도 많으셔?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옥주춘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빼고 프리미엄 막걸리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걸리가 프리미엄 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하나의 줄기라고 보는데 모든 술이 다 프리미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술도 있어야 되고 프리미엄도 있어요. 그래야만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다 프리미엄 하면 왜겠습니까? 나는 막걸리 그 자체로 막걸리는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의 어떤 흥을 가져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K-팝 막걸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막걸리의 그 흥만 잘 이어시켜 주면서 세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쓴다면은 막걸리는 정말 세계화될 수 있고 유네스코도 등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막걸리 나왔을 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 막걸리에 대한 오해,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막걸리를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막걸리는 싼 술 맞습니다. 싼 술은 맞아요. 그렇지만 가치가 싼 술은 아니에요. 세금이 없어서 싼 술일 뿐이에요. 막걸리는 국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통주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작게 매겼어요. 모든 술은 세금이 다 붙잖아요. 막걸리의 세금 지금은 이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바뀌기 전 뭐 지금도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막걸리 한 병에 붙는 세금이 주세라고 있습니다. 술세 그게 5%예요. 5%. 근데 맥주는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맥주 세금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맞추면 막걸리 3병 20%. 좀 더 쓰셔. 뭐, 손 들고 몇 프로? 50 아닙니다. 또 80%. 더 써. 야, 이 답이 없네. 예. 날 모르시네. 72%입니다. 72%면 잘 모르시네. 72%. 예. 소주하고 맥주에는 세금이 7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는 싼 술이 아니고 세금이 싼 술입니다. 세금이 싸서 여러분들이 싸게 마시는 거지. 막걸리 자체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막걸리 한번 해보면 알아요. 제가 저어봐봤어요. 극한 직업이에요. 에? 소주, 돼지 감자 타피오카 가져와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냥 물 타면 소주 돼요. 막걸리 진짜 이거 15일 동안 저어야 돼요. 밤에 잠도 못 자. 효모들이 밤에 잠도 안 자. 사람은 오늘 일요일날 쉬잖아요. 효모는 일요일도 안 쉬어. 그럼 사람 한 명 당직 붙여가지고 요즘 월급 얼마나 올라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는 정말 비싼 술인데 한국에서만 싼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가면 엄청 비싸요. 왜냐? 그 나라는 세금 제대로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포들이 술 안 마셔. 왜냐? 한국 가면 1,000원에 먹는데 여와 10,000원에 파니까. 막걸리가 원래 10,000원짜리 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싸게 마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앞으로 국주니까 장복하시기를 다른 술 드시지 마시고 막걸리만 드시면 됩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게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카바이트와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위스키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원을 가져와서 바로 직수입해서 희석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국가를 하나 더 거칩니다. 싱가포르나 필리핀 데를. 거기서 희석해서 가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실제 막걸리의 진실 그거는 오늘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막걸리는 절대 싼 술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어떻게 나옵니까? 200원 올렸더니 서민 물가에 악영향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우리는 세금 싼 술을 먹을 권리도 없습니까? 그죠? 뭐 그런 식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막걸리는 아까 저기 맥주 소주와 비교하기 위해서 맥주 소주 주세가 72%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해서 막걸리는 5%다. 그러니까 5%하고 72%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또 막걸리는 5%라는 이는 정액 종가세에서 이제 종량제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막걸리 750ml 한 병에 세금이 한 30원, 40원 정도예요. 그러면 소주는 그 절반인 350
500ml죠. 소주 한 병이. 그게 세금이 얼마냐? 세금이 400원, 뭐 500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금이 열 몇 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소주는 교육세가 30%또 더 붙습니다. 추가로 72% 붙은 데다가 교육세가 32%또 붙습니다. 이 업무론 소주 같은데- 드시는 분은 애국자입니다. 그만큼 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 뭐. 이거 업무론이 나올 법도 한데 국가에서 세금을 조금 들으니까 막걸리 산업을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제가 드니까 봤을 때는 뭐 국세청에서는 막걸리 업체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가 재원의 마련에는 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문화만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세금이 없는 술은 조선 구한말까지입니다. 총독부가 들어오면서 1900 주세령을 내렸는데 걔들이 전부 다 면허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면허 신청한 양주장이 64만 가구였습니다. 근데 면허법을 어기면 벌금이 100환이었어요. 1년 뒤에 몇 개 남느냐 하면 두세 개, 나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런 걸 통해서 걔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원들로 해서 지들이 그 양조 산업을 한 거예요. 독점적으로. 판매구역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세가 생겼다. 라는 것만 아시고 가셔도 오늘 큰 것 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책 얘기를 드렸는데 작가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책을 한 3권 가져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30건이 필요한데 3건 가졌어요. 이 세금이 큰일 이건 세금이 비쌉니다. 책은. 하여튼 그래서 자기 다루지 않았다 엄청 저한테는 비토적입니다. 조금 있다가 교보문 가면 없습니다. 다 팔리고 인터넷 주문하세요. 좀 이따가 교보문고에는 없답니다. 질문하시는 분 선정을 해서 검은 거 있습니다. 다 팔렸던데요. 세 분에게 친필 사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기대하시고요. 자, 알렉스 지금 어제부터 개막식부터 쭉 이 엑스포 취재를 했고 지난주에는 맥주 취재했고 취재 보니까 어땠습니까? 현장의 느낌이? 막걸리 사립 어떤 것 같아요? 뭐 빛이 좀 보입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어떠냐고 저 분위기가 전시의 분위기가 속과 속감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파파 양조장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인상적이었고요. 사실은 보면은 저도 원래는 막걸리는 조금 나이가 조금 older people 더 많이 드신 줄 알았는데 진짜 뭐 이제 세대 뭐 그 소비자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완전 신기했어요. 그런 생각 들고 사실은 저도 사실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는 소주나 맥주 안 마실까 그냥 막걸리만 마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한 명 네. 낚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이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한 막걸리 이 술 마시면서 이 토크쇼 하는 거 봤습니까? 내년에 또 오실 거죠? 막걸리 많이 드실 거죠? 막걸리만 드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취재 현장 전촉 취재를 오래 하신 기자님 나오시고 협회 고문님이시고 직접 막걸리를 개발 생산하시는 양주장 사장님이 두 분이 나오셨고 뭐 우리 두 사람 영향가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할 거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그럴 줄 알았어. 네, 오늘 그 토크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참고로 막걸리 학교 58기 서봉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걸리 빚는 게 너무 궁금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걸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그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활동에 도움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야, 자진납세까지 나오셔서 박수. 내가 뭐 해야 될지 일러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완전 제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라도 홍, 두원
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이런 막걸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누룩을 뜯어서 쌀이 어디가 있어요? 예. 쌀이 없고 보리도 없고 예. 밀가루도 없는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어디가 막걸리란 것은 농민들이 막걸리 먹지 서울 사람들이 막걸리 먹습니까? 그런데 막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는 자랑할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러나 진짜 막걸리는 전라남도 호흥군 유자 막걸리가 좋습니다. 예, 그건 감사합니다. 광고요. 네. 야. 대한민국 저 엑스포가 광고하려고 나온 거 아니요? 예. 그러면은 유자 막걸리가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예, 없었어요. 유자하면 또 예. 고흥입니다. 고흥. 근데 예, 아, 이런 식으로 막걸리가 쑥 들어서 먹어보니까 광고하는 방법도 진짜, 있구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올라오고 뭐 우리 대한민국이지만은 외국인이 오셨구만 보니까. 예, 예. 그런데 막걸리는 진짜 엑스포란 것은 대한민국 아니요 세계적으로 예. 먹어보니까 좋은데 너무 지루하죠. 한국하면 지루한데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지 막걸리 많이 자시니까 건강하십시오. 자, 그러면 답변 네. 우리 유네코스 네. 등재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흥 유자 막걸리 꼭 기억해 주시고 고흥 유자 고흥 막걸리 가시면은 기억해 주세요. 유자 막걸리 꼭 찾아서 드십시오. 이게 저 유네스코 가는 길입니다. 왜냐? 각 지역에 이런 다양한 막걸리들이 다양한 술들이 계속 살아서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서 바라는 겁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저희가 십몇 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제 거의 사실이 됐습니다. 왜냐? 이거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귀중한 인류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지만은 인류도 다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K-팝 있으면 됩니까? 인도네시아도 잘 부르고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가 세계화되고 막걸리의 문화를 유지하고 알려야 되는 게 우리 인류의 저는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막걸리 학교 58기, 제가 아까 일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58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고흥 유자 막걸리, 그리고 저쪽에 해남 뭐 무슨 막걸리, 또 저 제주도 무슨 막걸리 있듯이 이런 막걸리가 소멸되지 않게끔 그 지역의 막걸리를 계속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꼭 그 1차, 2차, 3차 막걸리만 드셔주시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갑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막걸리가 유네스코로 무형문화재 등록 등재되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어저께 이제 골랐는데, 막걸리는 술이 아니다. 막걸리는 우리 전통 문화다. 문화 컬처다. 그래서 문화라는 키워드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저는 식으로 자신납세 자세 좋은 자세입니다. 막걸리,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걸리 지금 20년 이상 마시고 있는 막걸리 매니아인데요. 20년요? 네네네. 네, 고생 많습니다. 아니요. 맛있고 건강에 좋아서 저는 즐겨 예, 마십니다. 근데 저나 제 주변 지인분들만 하더라도 막걸리 마시고 뭐 병 같은 거 나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예. 여자분들은 뭐 피부 미용이나 예. 변비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 예. 뭐 일반 뭐 이렇게 위장 장애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도 예. 막걸리 하루에 뭐 한 잔 정도 드시고 나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임상에서는 이런 효험을 많이 봤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규명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학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협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예. 싶습니다. 뭐 제가 네. 그냥 간단하게
앞에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걸리가 장내 대장 대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2년차 연구를 다시 할 거고 뭐 어제도 상께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술찌개미를 이용해서 뭐 비누를 만든다거나 활용한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수익성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저희 협회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규명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 작년에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 예산을 줘서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막걸리가 피부 미용에 미치는 영향. 보시니까 막걸리 드신 것 같아요. 피부가 벌써 남다르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남다르십니다. 피부가 막걸리를 장복하면 이래져요. 저도 진짜 제가 햇빛을 많이 봐 그렇지 저도 원래 막걸리 피부 좋습니다. 내가 뺏겨놓은 피부 좋아해 나도. 그렇듯이 어떤 막걸리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성전 막걸리입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막걸리로 다 통해서 다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분명한 팩트는 지구상의 모든 술 어떤 술보다 막걸리는 건강에 더 건강에 더 조금 더 해가 덜한 술이다라는 걸는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협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한식이든 농진청이든 계속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표할 겁니다. 저희들 실제로 페스티벌을 하면서 뭐 샤워를 못 하니까 족욕 정도 막걸리로 족욕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술찌개미 마사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금 나가시면 저기 인천 소성주에 가시면 협회나 가시면 술찌개미로 만든 게 사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게에다가 단백질 복합 사료를 만들어서 술찌개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술찌개미가 워낙 수율이 낮습니다. 95% 이상이 다 수분이기 때문에 술찌개미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운송하려면 물류 비용 이게 생산성 이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대량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험적으로 그런 게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안주 없을 때 그거 사서 드셔도 되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막걸리 업계 그 본로분 사장님한테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해서 그 메시지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는 우리나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문학적 스토리를 발굴해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넓히고 막걸리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 발전할 수 없다.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막걸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게 우리 업계의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전달해서 오늘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